우주의 광활한 침묵 속에서 달의 한쪽 면은 인류의 시야에서 태초부터 숨겨져 왔다. 지금까지 아폴로 미션의 단순한 모방으로 치부되던 중국의 창어 창2. 미션이 이제 막 역사를 다시 썼다. 노벨상 수상 과학자가 추측이 아닌 달의 어둡고 먼 곳에서 수집한 냉철한 증거를 들고 나섰다. 표본이 지구로 돌아왔고 초기 분석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다. 오랫동안 지구의 탄생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증인으로 여겨졌던 달은 이제 지질학적 이상 현상, 미지의 물질, 그리고 차세대 초강 대국을 가를 만큼 강력한 에너지 매장지로 가득한 시한폭탄 같은 우주 시계로 드러났다. 그러나 표본이 밝혀낸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이 우려해온 바로 그 점, 달에 대해 뭔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나사가 정치적 지연과 화성 탐사 야망에 얽매여 있는 사이, 중국은 훨씬 더 전략적인 임무를 조용히 추진했다. 중국 달 여신의 이름을 딴 창어 창2.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달의 뒷면을 지도화하고 착륙하고 샘플을 채취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국가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곳, 지구에서 결코 볼 수 없고 무선 신호도 닿지 않는 달의 뒷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2019년 창어 4호를 통해 중국은 그곳에 탐사차를 착륙시킨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다. 의지의 표명이었다. 달 너머 중력적 최적 지점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중국은 본격적인 탐사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U-22 탐사차가 전송을 시작했을 때 그 발견물은 과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분화구 안에 고요히 누워있던 반짝이는 녹색 젤 같은 물질은 주변 달 표면과 완전히 달랐다. 비정상적으로 빛을 반사하며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예측을 뒤엎었다. 과학자들은 이를 충격 용융브레아라 명명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뒤흔든 것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신선함이었다.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떻게? 뒷면에는 방사성 열 발생 원소가 부족하다. 차갑고 고요하며 활동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이한 물질은 왜 새로 형성된 것처럼 보였을까? 젤 같은 미스터리가 발견된 지 몇 달 후 U-22 탐사선은 더 기이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먼지 투성이 표면에 투명한 유리 같은 구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파편도 구슬도 아닌 지름 1인치, 약 2.5cm에 달하는 완벽한 구체들로 아폴로가 채취한 어떤 것보다 컸다. 그것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았다. 마치 설계에 따라 배치되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 형성된 듯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물은 현재의 충돌 물리학 모델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처럼 크고 투명한 구체들을 생성하려면 일반적인 유성체 충돌이 만들어내는 열을 훨씬 뛰어넘는 극한의 열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고대 화산 활동을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원이나 지각 아래 묻힌 시스템을 암시하는 더 어두운 이론들을 속삭였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달의 뒷면은 황폐한 유물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자연이 이 구체들의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원인일까? 그러나 발견은 표면에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의 탐사선은 태양계 최대 충돌 분화구 중 하나인 남극 아킨 분지를 목표로 했다. 수십억 년 전 소행성 충돌로 형성된 이 분화구의 충격력은 지각을 뚫고 달 멘틀의 물질을 노출시킬 만큼 강력했다. 2024년 창어 6호가 이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을 때 그 내용물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달 이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저칼슘 피록신과 올리빈 같은 광물을 검출했는데 이는 달의 깊은 내부 환경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물들의 구성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존 모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원소 구성과 비율은 지질학자들이 달 형성 이론에 기반해 예상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우리의 모델이 틀렸거나 무언가가 이 물질들을 변형시켰다는 뜻이다. 그 함의는 소름 끼칠 정도다. 달의 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구의 초기 역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시험대에 올랐다. 새로 발견된 광물 중 하나인 창기트 위, 창이테 위 안에 갇힌 원소가 문명을 재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헬륨 3. 지구에서는 희귀하지만 달에서는 풍부하다. 헬륨 3은 청정 에너지의 성배다. 방사성 폐기물 없이 핵융합을 가능케 한다. 단 1톤으로 한 나라 전체를 1년간 가동할 수 있다. 중국의 창기 5호 창에 5. 임무가 채취한 시료에서 그 존재를 확인했다. 이론이 아닌 측정 가능하고 추출 가능한 원자 형태로 말이다. 헬륨 3채굴에는 톤 단위의 레갈리스, 톰달 표토를 처리할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이를 계획 중이다. 그들의 국제달 연구기지는 2035년 이전 가동을 목표로 하며 탐사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자원 채굴 능력까지 갖출 예정이다. 이는 더 이상 과학 경쟁이 아니다. 달 표면에서 펼쳐지는 에너지 전쟁이자 지정학적 체스판이다. 헬륨 3 매장지를 장악하는 자가 차기 세기의 에너지를 지배할 것이다. 서방이 시기를 논하는 사이 중국은 이미 자신들의 것을 건설 중이다. 창의 6호 샘플이 국제연구자 패널에 조용히 공유되었을 때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행성 지구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 중 하나인 사무엘 라이너 박사. 수주간의 비공개 분석 끝에 라이너 박사는 규정을 어기고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개 과학 포럼에서 충격적인 공개 발언을 했다. 유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광물 패턴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 진화한 위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이 아닌 정밀하게 배열된 지질학적 코딩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너 박사는 일부 채취된 광물의 결정 배열이 무작위 형성이 아닌 인위적으로 설계된 층을 닮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도체와 초물질에 사용되는 지구상의 합성 나노 구조와 유사점을 제시했다. 즉, 발견된 물질이 완전히 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CERN에서 연구를 이끌었던 인물이 던진 이 폭탄 발언이 과학계의 속삭임을 불러일으킨 이유다. 달 내부 일부가 비자연적 형성 흔적을 보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질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계된 구조를 마주하게 된다. 창어 6회 탑재된 장비 중 가장 덜 알려진 것은 지하 100m 깊이까지 지층을 매핑하기 위한 저주파 지표 관통 레이더였다. 중국 학술지에 조용히 공개된 데이터는 연구진이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레이더 신호를 극도로 정밀하게 반사하는 층들이었는데 마치 레갈리스 아래 매립된 광택 처리된 표면과 같았다. 자연적 구조물이라면 층들은 신호를 불규칙하게 산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무작위 지질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칭성, 평행성, 일관된 간격을 드러냈다. 일부 반사 신호는 예상치 못한 설명이 필요한 공동체, 즉 빈 공간을 암시했다. 온라인에서는 매설 터널, 얼음 저장실, 혹은 더 기이한 구조물 같은 추측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물론 공식 보고서는 그런 사실을 부인했지만 원시 데이터는 남아있으며 분석가들은 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12시간마다
이 반사 구역 근처에서 저주파 공명이 급증한다. 약하고 간신히 감지될 정도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반복된다. 한 중국 연구원이 익명으로 지적했듯 때로는 사물의 규칙성이 가장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나사, 예사, 작사가 이 이상 현상을 정면으로 다룰 거라 예상했지만 참가 샘플이 반환된 이후 그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개 브리핑도 동료 검토를 거친 공동 연구도 소통도 없이 오직 침묵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학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나사 내부 메모는 협력 체계가 재구축될 때까지 창어 샘플 이상 현상에 대한 공개적 추측을 피하라고 달 연구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해석하자면 말하지 마라. 아직은 서양이 따라잡을 때까지는. 한편 중국은 통제된 국가 학술지에 암시적인 데이터를 발표하고 외국인의 시료 접근을 제한하며 달 표면 인프라를 확장하며 전진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고는 서방 공식 기관들에 의해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는 이 발견이 단순히 과학적으로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믿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발견의 시대에 있지 않다.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있으며 중국의 달 활동은 더 깊은 의도를 암시한다. 달의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미지의 물질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 통제는 단순한 채굴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술적, 전략적, 심지어 생존적 차원의 권력 문제다. 그리고 달 뒷면에 묻힌 것이 비자연적이거나 더 나쁘게는 지능적 기원이라면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세계가 무엇을 알게 될지, 무엇을 공개할지, 무엇을 비밀로 할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수십 년간 우리는 달을 바라보며 생명이 없는 돌덩이, 지구 형성 과정의 먼지투성이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그건 결코 진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비밀이었다.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 진보되었거나 너무 이질적이거나 너무 강력한 무엇인가를 가린 베일이었다. 중국의 발견은 단순히 달 암석을 발굴한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길 바랐던 현실을 파헤친 것이다. 노벨상 수상과학자이자 우리 세대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이 진영을 이탈하며 경고했다. 달의 뒷면에 숨겨진 것이 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무작위적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유리 구체들, 맥박처럼 반복되는 공명, 혼돈이 아닌 설계와 맞닿아 반사되고 정렬되며 공명하는 지질 구조들. 이 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주적 계시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셈이다. 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태양계에서 진정 홀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산산조각 내는 계시 말이다. 이 정보가 당신을 뒤흔들었다면 침묵 속에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보다 앞서 나가려면 구독하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달의 뒷면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유행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퍼지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달이 마침내 말했습니다.